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뉴스톱 김준일 대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6번째 오미크론.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어제 아침만 해도 5명이라고 전해드렸는데 한 명이 더 추가된 거죠? 네. 그 나이지리아 다녀왔던 40대 부부가 이제 첫 사례였잖아요. 네. 이들의 아들이 확진자로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그 아들도 어젯밤 오미크론 변이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이로써 국내 오미크론 누적 확진자는 6명이 됐습니다. 더 큰 문제가 지금 이 부부가 처음에 거짓말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프닝에서 지금 말씀을 하셨지만 인천공항에서 귀가할 때 30대 지인 A씨 차를 탔다고 원래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A씨도 같이 걸렸다고 네. 했었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부부가 방역 당국에다가 처음엔 A씨 차가 아니라 방역 택시라는 걸 타고 귀가했다, 이렇게 허위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방역 택시라는 거는 이제 아크릴판도 있고 방역이 잘 돼 있어서 뭐 선별 진료소 갈 때라든지 뭐 이럴 때 사용하는 게 이제 방역 택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철저하게 나는 그걸 타고 움직였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처음엔. 그래서 A씨가 지금 밀접 접촉자 대상에 원래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게 빠졌고, 이 사람이 엿새 동안이나 인천의 곳곳을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최소 그동안 80여 명을 접촉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최소치 잡은 거죠. 그렇습니다. 예. 게다가 A씨의 아내랑 장모 같은 경우에 교회 모임, 그것도 이제 수백 명이 있던 자리에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이분들도 지금 이미 오미크론으로는 아직 안 나왔지만 확진 판정을 받은 분들이에요. 네. 그래서 오미크론이 지역사회에 전파되는 게 좀 더 빨라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치명률은 모르지만 전파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것까지는 사실 아닙니까? 네. 그런 상황이라 우리가 걱정이 되는 건데, 김준일 대표. 예. 어제 조금 긍정적인 기사는 뭐였냐면, 전파력은 이렇게 어마어마하지만 치명률은 생각보다 이게 낮을 수 있다. 따라서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면, 치명률 낮은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면 오히려 감기처럼 이렇게 스물스물 코로나가 물러나는 긍정적인 어떤 시나리오도 그려볼 수 있지 않겠느냐. 뭐 크리스마스 선물이다, 이런 보도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얘기는 독일의 이제 보건 전문가인데 뭐 장관 후보자로도 지금 뭐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카를 라우터바흐 교수가 이제 SNS에 그거를 쓴 거예요. 그래서 오미크론이 경증이라면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 것이라는 식으로 시작을 했는데 네. 그 다음에는 다 부정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될 수도 있지만은 하지만은 그 뒤에는 다 부정적인 단서들이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 남아공 지금까지 오미크론에 걸려서 지금 낙관론이 나왔던 거는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 걸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아공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이 6%밖에 안 되거든요. 네. 이탈리아, 독일 이런 데는 다 25%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만성 질환자, 뭐 기저 질환자가 많은 나라에서는 이거는 그렇게 볼 수 없다라는 식으로 뒤에다 붙였는데 앞에만 땄군요. 앞에만 따가지고 그거를 이제 영국의 데일리 메일이라는 곳이 썼어요. 네, 처음 쓴 게 거기예요. 예, 데일리 메일이 이제 그거를 보도를 했고 그거를 한국 언론이 했는데, 사실 데일리 메일을 인용하는 한국 언론이 저는 좀 문제라고 봅니다. 거기가 원래 굉장히 자극적으로 좀 많이 쓰는 곳이거든요. 영국의 이제 더 선 그리고 데일리 메일이 각축을 벌이면서 좀 자극적인 기사를 많이 써요. 유명한 옐로우지예요. 옐로우지, 유명한 옐로우지입니다. 부스는 3번째로 많아요, 영국에서. 아하. 근데 데일리 메일을 인용을 하려면은 다른 사람들 것도 좀 인용을 해서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한국 네. 언론이 그거를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또 제목을 막 뽑으면서 이거에 대한 근거 없는 낙관론이 너무 퍼졌다라고 네.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도 지금 65세 이상 고령자 15% 이상이고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도 아직 3주는 지켜봐야 된다,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그럼 뭐 크리스 선물이니 크리스마스 악몽이니 이렇게 얘기할 수 없고 그냥 모른다네요. 치명률은 모른다. 치명률은 모른다가 지켜보자. 예. 다만 전파력이 어마어마한 건 맞으니 조심해야 된다. 여기까지인 거군요. 그렇죠. 자, 김광일 기자. 네. 예. 연구 자체가 사실 아직 다 초기 수준이기도 하고, 아무리 또 만약에 그 치명률이 낮고 증상이 약하다고 하더라도 네. 만약에 감염이 커지게 되면 그 어떤 입원 환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자체로 지금 안 그래도 우리 그 중증 베드라고 병상. 하죠. 병상이 부족한데 그 자체가 시스템에 부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자체는 조금 더 냉정하게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 6명으로 늘어났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두 번째로 넘어가죠. 제가 짊어지고 가겠다.
어제 밤사이 상황이 좀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민주당 얘기입니다. 네, 조동연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이 사실상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예. 어젯밤 페이스북에 그간 감사했고 죄송합니다. 안녕히 계세요라고 이렇게 올렸는데요. 자신의 가족을 둘러싼 사생활 논란 끝에 결국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지금 저희가 유튜버 레인보우로 그 SNS 내용을 그대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누굴 원망하고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치고 소리를 질러도 소용없다는 것도 잘 압니다. 이렇게 쭉 가다가 다만 아이들과 가족은 그만 힘들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짊어지고 갈 테니 죄 없는 가족들은 그만 힘들게 해주세요. 그간 진심으로 감사했고 죄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요 글이 뜨고 나서 김광일 기자가 바로 발견을 했어요. 네, 바로 그렇죠. 그렇죠. 네. 바로 발견하고 민주당 쪽에 이제 연락을 취해 봤더니 알고 있던가요? 그러니까 뭐 선대위 주요 관계자들한테 바로 전화를 돌렸는데 이제 이때가 이제 어젯밤에 이제 저기 예산안 처리하느라고 본회의 중이었었거든요. 예. 근데 뭐 거기 이제 참석 중이었던 사람들이었고 대부분 근데 상황 파악을 다 못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바로 연락을 한 거니까 어떻게 예. 된 거냐? 예.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선대위 차원의 어떤 교감이 있고 글이 올라오진 않았던 것 같고요. 근데 문제가 저 글에 보면 뭐 제가 짊어지고 가겠다 뭐 이런 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안녕히 계세요가 마지막 말이다 보니까 다들 좀 긴장을 했죠. 좀 약간 오싹하게 들리기도 하고 네. 혹시나 뭐 이렇게 조금 뭐 예상 밖의 일이 뭐 잘못된 선택이 나오는 게 아니냐 이런 좀 걱정이 있었는데 그리고 또 이제 그 당에서도 전화를 해봤더니 전화기가 꺼져 있고 연결이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어젯밤에 뭐 당 지도부도 비상대기하고 뭐 당에서 사람을 집으로 보내기도 하고 뭐 경찰까지 출동하는 그런 상황들이 좀 있었는데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고 경찰이 나선 거예요. 예. 예. 다행히 이제 경찰이 현장에 갔을 때 뭐 집에 잘 있었고 신변에 이상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럼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이 수색에 나섰고 집에서 네. 그러니까 잘 있는 걸 확인한 다음에 상황이 종료된 거군요. 네, 그렇게 일단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이게 그 혼외자 논란 이게 그게 끝내 발목을 잡았는데요. 그 자체는 뭐 사실 가정사니까 정확한 건 이제 제3자가 정확히 알 수는 없는 일인데 국민 정서 뭐 내지는 여론이 결국 부정적인 반응이 많았고 네. 무엇보다 또 상황을 꼬이게 만든 게 당의 초기 대응이었습니다. 이제 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뭐 이렇게 거듭 처음에 밝혀버려갖고 안민석 의원이 인터뷰에서 그거 이제 네. 가짜 뉴스다라는 식의 대응을 했죠. 네, 아주 뭐 강하게 그렇게 강한 어조로 말을 했었는데 이렇게 했던 게 나중에 또 약간 아닌 부분들이 드러나면서 솔직하게 또 정면 돌파하기에는 좀 어렵게 됐던 측면이 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제 당이 그렇다면은 조동연 상임위원장에게 완전히 뭐 대변자처럼 뭐 이렇게 해명을 해주거나 그렇게 나선 건 또 아니었어요. 네. 국민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국민의 여론에 뭐 따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발표가 나가고 나서 조동연 상임위원장이 어제 하루 종일 말하자면은 혼자 결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건 거죠. 그게 이제 어제 이재명 후보의 그 멘트였거든요. 워딩이었거든요. 뭐 이제 아주 당이 나서서 실드를 쳐준 건 아니었는데 왜 그렇게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주지 못했냐라고 좀 취재를 해보니까 네. 당내에서는 그럴 경우에 만약에 이재명 후보 본인의 어떤 사생활 문제가 좀 같이 결부돼서 다시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적극 나서지 못했던 것 같다라는 반응이 많더라고요. 그러면은 뭐 초기에 자진 사퇴해 주십시오 요청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럼 같이 갑시다 해명을 같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도 아니고 여론을 관망한 거죠. 말하자면 하루 종일 조동연 상임위원장이 이제 홀로 놓여서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마지막에 저게 나오니까 당이 상당히 또 긴장하고 긴박하게 움직이고 그랬던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하루 상황을 파악해 보자면. 예. 자, 김준일 대표. 예. 이게 지금 결국은 부실 검증론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이라는 직능본부장도 아닌 투톱 자리에 사람을 영입하면서 너무 빠르게 뭔가가 결정된 것 아니냐. 너무 알아보지 않은 거 아니냐. 쉽게 말해서 부실 검증된 거 아니냐라는 논란이 당내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뭐 그러니까 이거를 알면서도 이를테면은 뭐 영입을 한 것과 아예 모르고 영입을 한 거는 좀 다른 당 차원에서 보면은 다른 문제죠. 그런데 이거는 모르고 했다라는 거고 결국은 며칠 만에 결정이 된 거잖아요. 이거 영입이 이것도 이제 송영길 대표가 뭐 책을 읽고 뭐 과정을 보면은 그러면서 영입을 해야 된다라고 네 번을 찾아가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선거철만 되면은 뭐 좀
막무가내 영입 이를테면은 그럼 그런 부분들이 지금 있는 거고 당내 청년들 뭐 청년들을 위한다고 하는데 그 당내 청년의 십수년간 이거 노력을 해온 청년 정치인도 많은데 도대체 이런 식으로 영입을 하면은 뭐 왔다 갔다 그래서 여기 이 당에다도 이력서 넣고 저 당에도 이력서 넣고 뭐 이런 논란도 있잖아요 지금 예.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는 지금 한국 정치의 난맥상을 보여주는 거고. 사생활 문제를 사실은 한국은 조금 이제 유럽하고 미국의 한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유럽에서는 철저히 사생활은 사생활이다. 정치하고 다른 영역이다라고 하고 미국에서는 좀 강하게 그거를 하고 있는데 한국은 좀 여론이 왔다 갔다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생활을 좀 어디까지 보호를 해줄 것인가의 문제는 좀 우리가 좀 단호하게 해야 되는데 이를테면 이거를 폭로한 가로세로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이 법원 판결문을 공개를 하면서 이 조동현 교수의 아이들 이름까지 다 공개를 하고 그리고 관련이 없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까지 실명을 다 공개를 해가지고 지금 좀 너무 지금 문제가 많다. 이건 그게 어제 소송감이거든요. 일이죠? 어제 저녁에 있었던 거예요. 이건 다 소송감이다라고 하고 아무리 우리가 정치로 적대적으로 갈려져 있지만은 이런 식으로 인권을 짓밟아도 되는 것이냐 이런 좀 뭐 많은 숙제를 좀 남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제 유권자의 몫이죠. 이 정도면은 공적 영역 일을 맡기기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 이거 사적 영역이지만 공적 영역 일로 나서기에는 부적절하다라고 또 판단하시는 분이 있을 테고,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 안에서 오랫동안 뭐 키워온 이런 젊은 인재나 이런 사람들이 없었던 건 아닌가, 너무 준비됐던 게 없이 급하게 영입된 거 아닌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회의감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이제 낮을 때 영입이 됐던 거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사람을 좀 끌어모으려고 민주당이 노력을 했었는데 그게 너무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아무도 이제 안 오려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명 찾아내갖고 바로 이렇게 발표하게 됐던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인사검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또 별게 아닌 게, 뭐 저기 군대 내에다가 저 군 쪽의 인사들한테 뭐 세평조회라도 좀 해봤으면 좀 미리 좀 사전에 정보라도 좀 알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그 어떤 작업들을 좀 게을리했던 게 민주당으로서는 뼈아픈 게 좀 돌아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 이렇게 됨으로써 이재명 후보가 내세웠던 어떤 선대의 쇄신, 어떤 중도 확장에도 결국 상처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후보에게도 타격이고 뭐 조동현 씨 개인에게도 타격인 거고. 개인에게는 너무 큰 타격이죠.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지금 잦은 사퇴 쪽으로 이게 마무리가 됐고, 어제 이재명 후보는 조국 전 장관 사태에 대해서 반성? 사과의 의미로 또 인터뷰 기자에게 말을 한 것이 화제가 됐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아주 낮은 자세로 진지하게 사과드린다.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 한번 했었잖아요. 네. 다시 재차한 것이고 이거는 뭐 이제 집 나간 중도 진보층에 대한 뭐 구애라고 이제 반성문을 계속 연일 쓰고 있는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강력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SNS에 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조국을 불공정의 대명사로 프레임을 씌우고 세세한 정보가 부족한 대중은 그렇게 믿게 됐고 대선 후보도 여론을 쫓아가지고 조국에 대해 사과를 반복을 했는데 이거는 이렇게 조국 사과를 입에 올리는 사람들은 반개혁 세력이거나 아니면 반개혁 세력의 위세에 눌려 겁을 먹는 쪽이다라는 거고 조국 사건은 드레피스 사건을 연상시킨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프랑스에서 있었던 반유대주의의 어떤 뭐 희생양이었죠. 조작이 됐던 건데, 그러니까 뭐 추 장관 같은 경우에는 뭐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친조국 진영의 지지를 계속 받고 있었고 강력하게 검찰 개혁을 얘기했던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당내 분열로 충분히 비춰질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그 조국 장관의 말하는 것 자체가 지금 민주당에서는 금기처럼 돼버렸거든요. 표에 도움이 안 된다. 근데 추 장관은 또 자기 정치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고 네. 이재명이 잘못됐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러면서 이렇게 비판하시는 어떻게 조국에 대해 사과할 수 있냐? 이런 분위기 좀 갈려 있는 거예요. 지금 조금 소수지만 좀 적극적으로 목소리 내지 못하는데 그런 분위기도 지금 물밑에서 막 있는 사실 거죠. 경선 때는 명추연대라고 그래서 두 후보가 가까웠잖아요. 이걸로 그럼 명추연대가 좀 갈라지는 건가요? 뭐 봐야죠. 예, 추미애 대표의 그 영향력이 어느 정도 갈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민주당 상황 보고 복잡하게 돌아가는 곳 국민의힘 네. 넘어가 보죠. 이준석 대표, 침묵하던 이준석 대표가 자맹 사흘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네. 어제 제주도에서 기자들 앞에 섰고 JTBC 인터뷰에도 응했는데요. 네. 전반적으로는 문제 없이 나는 당무를 수행하고 있다. 어차피 선대위에서 특별히 뭐 내 역할이 없었으니까 갈등이니 뭐니 할 것도 애초에 없었다. 이런 입장을 보였거든요. 그 어제 기자들 앞에 한번 서고 또 저녁 TV 인터뷰하고 포인트 핵심만 좀 짚어주세요.
당 대표는 대통령 후보의 부하가 아닙니다. 뭐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네. 근데 요거 옛날에 윤석열 후보가 추미애 장관한테 이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 부하가 아닙니다 했던 게 지금 따라한 거고요. 일종의 따라했더라고요. 패러디 같이. 그렇습니다. 예, 예. 또 그리고 우리 당 의원들이 사람에 충성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이것도 옛날에 윤석열 후보가 다 했던 말이거든요. 박근혜 정권에서 그때 국정원 댓글 수사할 때 했던 건데 이런 얘기들을 해갖고 이제 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나 선대위 의사결정 구조에 불편한 심경을 내비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밤에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의원이 만나는 일도 있었죠. 네, 어젯밤에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홍준표 후보 의원이 SNS에 올렸어요. 윤석열 후보가 내일 제주도 간다더라. 네, 그렇죠. 올렸다가 지우긴 했는데 지웠어요? 예, 올렸습니다. 가는 겁니까 안 가는 겁니까?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해보는데 일단 캠프에서는 아직 알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뭐 이렇게 윤석열 후보 성격상 이렇게 공개가 되면 사실 그대로 안 하는 좀 경향이 좀 있습니다. 미리 공개되면. 예, 좀 오늘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김준일 대표. 예. 이게 지금 좀 뭐 두 사람 사이에 강 건넌 거 아니야? 너무 멀리까지 가버린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어제 그 이준석 대표 인터뷰 후에. 그래서 언론 인터뷰로 또 이준석 대표 와도 안 만난다 이런 것도 잠깐 나왔어요. 확인이 정확하게 된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정말로 너무 많이 갔다라는 거고 뭐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제가 그 이준석 대표의 심경을 좀 보자면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를 달래야 될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오늘 2부에 성일종 의원 나오십니다. 거기서 더 자세하게 풀어가 보도록 하죠.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